한국갤럽이 1월 7일부터 9일 사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김 장관은 8%로 이재명 32%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월 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문수 장관은 17%로 이재명 대표 36%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4일과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5%로 1위였습니다. 1월 초부터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10%대에서도 중후반에 안착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장관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보수층의 마음을 산 까닭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1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일어나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맞선 윤 대통령에 매료된 것처럼 이번에는 이 장면에 반해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무려 84%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 중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친윤계이기도 합니다. 탄핵 이후 혁신비대위 구성 없이 현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보내려 한다면 김 장관이 선택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김문수 장관의 본선 경쟁력을 낮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보여온 정치적 성향이 과도하게 극우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2020년 1월 보수 분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뒤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친일파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9년 8월 문재인 퇴진 집회 당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온 상태에서 중도층에서조차 보수 열풍이 분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반이민, 반유럽연합, 반세계화는 물론 백인 우월주의까지 주장하면서 약진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과 외교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 미국 대선처럼 샤이 보수가 대거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김 장관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들어서게 될 김문수 정권은 윤석열 정권보다 더 극우지향적인 정치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